당신은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오셨죠. 그런데 지금 삶이 생각보다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떠도 뭔가 허전하고, 계획표를 빡빡하게 짜도 뭔가를 계속 채워넣고 싶고, 왜 더 불안한 건지 모르겠죠. 정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지금도 효율이라는 낡은 우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당신을 지배해온 그 효율이 지금 당신의 인생을 가장 치명적으로 망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리프레임할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평생 당신을 괴롭히던 효율 중독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이 3가지만 실천하면 남은 인생 50년을 가장 나답게, 가장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당신만의 비효율적인 행복을 찾는 구체적인 시행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절대 막연하거나 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메시지는 아주 짧고 강력합니다. 효율은 좋은 하인이었지만 나쁜 주인이었다. 저는 오늘 당신에게 효율이라는 족쇄를 끊고 개성이라는 자유를 찾는 철학적 통찰을 선물로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측정되지 않는 가치야말로 50대 인생 이막의 진짜 보물이니까요. 당신은 평생을 조직과 시스템의 효율적인 기계로 살아왔습니다.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데 익숙했어요. 매 순간을 생산적으로 써야 했고 모든 행동에는 목표와 성과가 있어야 했죠. 문제는 당신 스스로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효율에 중독된 3가지 증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어느 증상에 해당되는지 점검해보세요. 첫 번째 증상, 투두리스트 강박입니다. 50대 상당수가 쉬는 날인데도 매일 아침 빡빡한 계획을 세웁니다. 운동 1시간, 독서 1시간, 집안일 2시간. 이걸 달성 못하면 죄책감을 느끼죠. 왜냐고요? 쉬는 시간마저도 효율적으로 쉬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게 해방이 아니라 연봉 없는 새로운 직장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통계를 보면 휴일에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73%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다는 죄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시간을 낭비한다는 게 왜 죄가 되나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일했습니다. 이제 낭비할 자격이 충분해요. 두 번째 증상, 취미의 생산성 강박입니다. 사진을 찍어도 좋아요 수를 따지고 글을 써도 조회수를 확인합니다. 심지어 등산을 가도 몇 개 산을 정복했다고 기록하죠. 취미마저도 돈이 되거나 인정받아야 한다고 느끼는 겁니다. 왜 내 삶의 모든 가치를 남들이 정해준 측정 기준에 맞춰야 할까요?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효율이라는 신은 사실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우상이었던 거예요. 3번째 증상, 관계의 효율화입니다. 더 심각한 건 관계마저 효율적으로 관리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과 만나면 내게 뭐가 돌아올까? 이 모임은 가치가 있을까? 관계를 투자로 보는 순간 진정한 인간적 교감은 사라집니다. 하버드 대학의 80년 종단 연구 결과를 아시나요? 50대 이상 사람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그런데 관계의 질은 절대 효율로 측정할 수 없어요. 이 3가지 증상 중 한 가지라도 지금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이니까요. 자, 그럼 이 지점에서 조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효율이라는 우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자본주의와 조직 문화입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19세기에 이미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의 의도는 신이 실제로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인간을 지배하던 절대적 가치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우리 50대에게는 효율의 신이 죽었다고 선언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더 이상 효율이라는 절대 가치가 당신의 삶을 규정하게 두지 마세요. 니체는 힘의 의지를 말했어요. 이건 남을 이기는 힘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넘어서려는 의지입니다. 우리 50대에게 이 힘의 의지는 뭘까요? 평생 나를 규정했던 효율의 굴레를 스스로 깨부수는 힘입니다. 이제 조직의 기준을 버리고 나만의 고유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자유로운 것을,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당신은 누구의 기준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모두 비효율적입니다. 사랑은 계산할 수 없고, 예술은 측정할 수 없고, 우정은 거래할 수 없죠. 그 어느 것도 계산표에 넣을 수 없잖아요. 당신은 지금까지 효율에 중독되어 살아왔으니 앞으로의 인생은 가치 있는 비효율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시인 휘트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축하하고 노래한다. 당신도 이제 당신 자신을 축하할 시간입니다. 남의 기준이 아닌 오롯이 당신만의 가치로요. 효율을 버리고 나만의 개성을 찾는 세 가지 비효율적이지만 가치 있는 행동을 제안합니다. 이 세 가지가 남은 50년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첫 번째, 무의미한 낭비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하세요. 평생 시간을 아껴 쓰셨죠. 이제는 시간을 낭비하세요. 목적지 없이 산책하기. 그냥 멍하니 창밖 바라보기. 결론 없는 끄적이기. 이게 뭐냐고요. 뇌를 효율 모드에서 발견 모드로 전환시키는 훈련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오히려 가장 창의적인 연결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걸 기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부르죠. 즉, 멍 때리기입니다. 진짜 나의 목소리는 바쁘고 효율적일 때가 아니라 낭비하는 순간에 들려옵니다. 하루에 최소 30분, 아무 목적 없이 멍 때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스마트폰도 끄고, 할 일 목록도 잊고, 그냥 존재하세요. 처음엔 불안할 겁니다. 이러고 있어도 되나 하는 죄책감이 들 거예요. 그 불안을 견디세요. 그 너머에 진짜 당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 측정 불가능한 관계의 대가 없이 먼저 다가가세요. 인맥을 계산하지 마세요. 이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버리세요. 대신 아무런 기대 없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연락이 끊긴 지인에게 먼저 안부 전화를 하세요. 관계의 목적을 이익에서 존재 자체로 바꾸는 겁니다. 일주일에 3번,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그냥 문득 생각나서요. 이 한마디가 당신에게 돌아올 보상은 측정할 수 없지만 분명 당신의 삶을 채울 겁니다. 프랑스 철학자 레비나스는 타자의 얼굴을 통해 진정한 윤리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효율을 따지지 않고 타인을 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다워집니다. 진정한 기쁨을 주는 비효율적인 관계들이 당신을 찾아올 겁니다. 세 번째, 목적 없는 나만을 위한 창조 행위에 빠지세요. 돈이 안 될 그림, 남에게 보여주지 않을 시, 누구도 이해 못할 나만의 수집, 이런 비생산적인 창조를 시작하세요. 왜냐고요? 이 행위는 측정할 수 없는 나만의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도 평가하지 않을 나만의 창조 활동을 하세요. 그게 의미 없는 낙서든, 엉성한 기타 연습이든, 서툰 시 쓰기든 상관없어요. 이것이 바로 타인과 비교할 수 없는 오직 당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한 달 후, 당신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전과 다른 감정을 느낄 겁니다. 오늘 뭘 해야 하나가 아니라 오늘 뭘 하고 싶지라는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니체가 던진 궁극적인 질문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영원히, 무한히 반복되어도 좋겠는가? 만약 효율에 쫓기는 삶이 영원히 반복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삶에서 효율이라는 족쇄를 푸셔야 합니다. 오직 나만의 가치로 채워진 삶만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기쁠 수 있습니다. 이것이 50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당신은 이미 증명했어요. 40년 동안 효율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이제 남은 50년은 다르게 살아도 됩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비효율적이어도 괜찮아요. 생산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당신다우면 됩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도, 어떤 평가도 필요 없는 오롯이 당신만의 삶을 사세요. 그게 바로 진짜 성공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당신이 가장 먼저 시작하고 싶은 비효율적이지만 기쁜 행동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50년 만에 써보는 일기이든 아무 목적 없는 여행이든 좋습니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했는가? 아니면 남들이 원하는 나를 살았는가? 이 질문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